자음과 모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21권 칸토어가 들려주는 무한이야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집합과 무한에 관한 여러 성질을 생각하기 쉬운 수학적인 예나 수학 역사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한이야기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자, 1교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서는 집합의 의미와 집합에 관한 용어 그리고 기호를 알아보고 집합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집합은 주어진 기준이나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4개의 모임들이 보이죠? 이 4개의 모임 중에서 집합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영복을 가져온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 네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16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세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주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여서 표현하는 원소나열법과 집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표현하는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할 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각각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집합 A는 1, 2, 3, 4가 되고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집합 A는 X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에 속할 때 두 집합 사이에 포함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X와 X는 자연수라고 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속하게 되죠. 1, 2, 3, 4는 모두 자연수 안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를 기호로 나타낸 것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개 이상의 집합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 전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집합의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C는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D는 2, 4, 6,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자, 화면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2와 4는 두 집합 모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집합의 공통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교집합이 되는데요. 기호로 나타내면 C 교집합 D는 원소 2와 4를 가진다고 쓸 수 있네요. 이번에는 두 집합 C와 D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집합 C와 D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2, 3, 4, 5, 6, 8이 되는데요. 자, 이 원소들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C 합집합 D는 2, 3, 4, 5, 6, 8을 원소로 가진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다.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N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NC는 어떻게 되느냐? 원소가 모두 몇 개가 있죠? 2, 3, 4, 5, 4개가 있죠? 따라서 NC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D는 어떻게 될까요? D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한 원소를 4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교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기준이나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두 가지가 있었죠. 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와 교집합,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집합의 종류에는 어떤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유한집합이고요. 무한계일 때는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2교시 집합의 기수에서는 두 집합 사이의 1대응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집합 A가 집합 B에 대응할 때 집합 A의 원소에 집합 B의 여러 개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이 허용되는 대응을 1대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집합 A의 원소 B에서 집합 B의 원소 2, 3, 4, 3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따라서 1대 다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집합 A가 집합 B에 대응할 때 집합 A의 원소에 집합 B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대응을 1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과 같이 두 집합의 원소 사이에서 어느 원소도 빠지거나 남음이 없이 짝지어지는 대응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대1 대응을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대1 대응이란 두 집합 A, B의 원소를 서로 대응시킬 때 A의 한 원소에 B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고 B의 임의의 한 원소에 A의 원소가 단 하나 대응하도록 할 수 있는 대응이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라는 말을 들어봤었죠.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른 말로는 위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자, 이 위수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릿수를 의미하는 경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으로서 유한집합에 속하게 되죠. 따라서 공집합의 위수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집합 1, 2, 3, 4 해서 K까지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의 위수는 K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집합 1, 2, 3 해서 9가지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위수는 바로 9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한집합의 그 집합의 위수를 나타내는 0 또는 자연수 하나가 대응하고 두 유한집합이 1대1 대응이면 두 집합의 위수는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무한집합으로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집합의 농도라는 말은 집합수로 부르기도 하고 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위수라고 했죠? 무한집합의 농도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수의 개념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개념을 무한집합의 세계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한이나 무한에 관계없이 두 개의 집합 A와 B의 원소 사이에 1대1 대응이 이루어지면, 즉 두 집합이 서로 대등하다면, 자, 대등하다는 기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대등할 때 집합 A와 집합 B는 같은 기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앞에서 공집합의 위수는 0이라고 배웠었죠? 공집합은 기수도 0이 됩니다. 또 집합 1, 2, 3, 4 해서 K까지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기수는 K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이라고 하였을 때 이 집합의 기수는 카드 n 또는 초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집합에 그 집합의 농도를 나타내는 기수 하나가 대응하고 두 집합이 1대1 대응하면 두 집합의 기수는 같아집니다. 2교시 집합의 기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주어지고 집합 A의 원소에 대하여 집합 B의 원소가 정해질 때 A에서 B로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대응에서 A의 한 원소에 B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고 B의 임의의 한 원소에 A의 원소가 단 하나 대응하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또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이루어질 때 두 집합을 대등하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대등하다.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위수라고 하고 무한집합의 크기를 기수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